광고나 이런 홍보가 어쨌든 많이 다르잖아요. 일단 제가 좀 그쵸. 잠깐 설명드리면 광고는 정말 이제 매체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영상이나 이런 걸로 접하는 그 광고 자체, 우리가 광고 스킵 이렇게 하는 그 광고를 얘기하는 거고, 홍보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미디어 릴레이션을 통해서 나가는 기사나 아니면 이제 뭐 유튜브 채널도 홍보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주로 전달하는 대상층이 홍보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저희가 이 부품을 완성차 기업에 전달하는 말 그대로 B2B 기업이기 때문에 흔히 광고하면 생각하시는 배너 광고나 뭐 검색 광고, 뭐 키워드 광고 이런 거를 이제 활발히 태우고 나는 일은 거의 없었고요. 그쵸, 없죠. 네네. 네. 다만 이제 고객사 구매팀이라든지 혹은 뭐 자사 영업팀이 제품 소개가 필요한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만드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제품이 고객사들한테 봤을 때 어필이 됐을 것 같다. 혹은 영업팀에서 이런 포인트가 고객사들이 원하는 포인트 같은 이런 부분을 좀 부각해서 넣어달라 하면은 부분을 이제 부각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에서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이제 배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네네네. 또 얘기를 하면 HR에 또 리크루팅 전략을 하면은 리크루팅에 사용되는 광고 소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재들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타겟을 뭐 굳이 뭐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뭐 신규 고객사가 있을 테고요.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 기간 동안에서 그때 이제 고객 관리가 들어가겠고요. 그쵸. 그리고 이후에 고객이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추가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냐 없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관리하는 부분을 광고나 혹은 B2B 기업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팀이 담당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 내에 B2B도 그렇고 B2C도 그렇고 광고팀은 없잖아요. 없죠. 광고팀은 없고 마케팅이나 홍보팀에서 이런 광고까지를 좀 더 전담하는 식으로 이제 기업의 이제 어떤 조직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상층이라고 하면 그 홍보 자체는 내부 고객도 고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부 고객도 고객이기 때문에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따로 있고 외부 커뮤니케이션 중에 굉장히 일부가 광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일단은 대상층에 맞게 이제 전략을 또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통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세우는지. 그러니까 저가 다녔을 때는 마케팅 관련, 그러니까 익스터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활동을 하진 않았었고요. 이제 뭐 올해부터 AP에서 본격적으로 마케팅 시작한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었는데 그 전에 제가 토의한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면 뭐 신규 고객사, 뭐 그리고 뭐 개인 고객 유치를 위한 회사에 대한 유입 콘텐츠 그런 거죠. 유입 콘텐츠나 뭐 이를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네이버 브랜디드 콘텐츠가 있습니다. 뭐 검색하면 딱 회사의 콘텐츠가 보일 수 있게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브랜디드 광고, 블로그 전략들, 그러니까 제품을 세부적으로 그 잠재 고객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논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후 고객이 RFQ라는 그 견적 요청 단계까지 유입되거나 나 고정 고객사가 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추가 수주를 위해서 과거 프로젝트 성과와 이 품질 관리 중점으로 조금 다른 소재와 방향으로 이제 논의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이후 채널 활용이나 또 실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또 경험 있는 마케팅 에이전시라든지 PR 에이전시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의아한 게 보통 이제 B2B 기업들이 네이버를 활용해서 검색 전략을 쓴다는 게 약간 의아한데 B2B 기업들은 고객 자체가 이제 기업이니까 고객사의 그 구매팀이 이제 주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네이버 검색도 하나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볼 때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개괄적으로 딱 보여야 그분들에게 조금 뭔가 소구가 될 텐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저희 그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은 상단에 뭐 유사동 히터, 제품 이런 게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거기다 그러면은 우리 브랜디드 콘텐츠를 활용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집어넣자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홍보팀들이 기업 문화를 소개할 때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뭔가 블로그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기업 문화가 이렇구나 이런 부분을 가치로 두는 거라는 걸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이 B2B 기업도 요즘은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주로 사용하는 채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플랫폼별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내부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대표적으로는 내부 기사가 있겠고 사진 같은 것도 찍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피칭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사 채널이라고 하면 글로벌의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링크드인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사는 만약에 글로벌 채널에 우리의 그런 마일스톤을 업로드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커뮤니케이션 플랜에 그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사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홍보팀에서뿐만이 아니죠. 대부분의 직무에서 데이터 활용 관련된 게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특히 이제 홍보팀이나 인사팀은 사실상 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되게 제한적이긴 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게 디지털로 넘어가면 무궁무진하지만 네네. 일단은 알고 계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네. 이제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네. 어떤 부분이 있는지. 네네.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직관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홍보 자체가 마케팅처럼 빠르게 소구가 돼가지고 빠르게 데이터가 나오는 걸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브랜딩은 뭔가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스며들게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사람의 인식이 바뀌었는지 아닌지를 수치나 이런 걸로 네,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찾아보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엑셀로 커버리지 리포트를 그러니까 미디어의 어떤 매체에 저희가 보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몇 개의 매체에 관리를 했는지 네. 그리고 조회수도 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매체 종류도 나누기도 하죠. 중앙 언론사 하면 중앙 언론사, 방송인 방송, 지역 매체면 지역 매체라고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빠른 피드백을 원하면은 고객사에 대한 피드백이 오면은 그게 홍보 성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KPI를 따지자면은 이제 매체 성향이라든지 보도된 숫자, 조회수를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이게 사실 광고랑 홍보랑의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 나는 것 같고 네. 요즘 이제 기업에서 홍보팀이 전체적으로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맞아요.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왜냐면 기업은 이미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그 고객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다 분석이 가능한 시대인데 네. 홍보는 이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관적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인하우스 홍보에 대한 어떤 역량들이 밴더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많이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인터널은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터널 위주로 홍보가 네. 많이 가면 어쨌든 네.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점적인 네. 역량이 될 거고요. 기존 고객 유지랑 신규 고객 유치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네. 뭐 어떤 사용하는 전략들이 좀 다른가요?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메인으로 바뀌는 건 소재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고객을 뭐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고객 비즈니스에 우리 새 제품이 니즈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테고요. 또 과거 프로젝트 결과라든지 품질 현황, 가격 경쟁력 이런 거 정보성 자료를 뭔가 소재를 제공을 한다면 시인 고객들은 저희가 회사 소개와 함께 가볍게 이제 후킹될 수 있는 이미지, 브랜딩 전략에 맞게 그것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국 그 고객들이 후킹될 수 있는 이미지나 영상 같은 걸 제작을 하고요. 간단하게 퍼널을 좀 말씀을 드리면 특별하진 않아요. 웹사이트 유입이나 전화 미팅 문의 그리고 후에 RFQ라는 견적 요청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서 고객 관리가 있을 테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나고 런칭 이후에 고객이 추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이 퍼널 관리가 영업이나 영업 관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네네. 같은 느낌인데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영업 네. 전략, 네. 실제로 영업에서 하고 네. 관리에서 하고 그다음에 네. CS인데 네. 이걸 홍보에서 관할을 해요? 그 인볼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네. 커뮤니케이션 자료가 필요하다, 소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에 맞게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보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약간 리플렛이나 네. 아니면 이제 이런 책자 같은 그쵸.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쵸. 보내는 거죠? 그렇죠. PPT나 해서 웹사이트에 어떤 랜딩 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네. 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데이비드가 생각하는 네. 가장 성공적인 홍보는 어떤 홍보고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네. 궁금한데요? 네. 좀 호기롭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들로부터 내가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한도전 되게 좋아하는데 하하가 남들이 저한테 막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생각하는 이미지를 웃기게 되게 하는 게 있는데 나는 되게 멋있는데 남들이 몰라. 저희가 특징적으로 뭔가 보여주고 싶은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효과적으로 대중들에게 인식시키고 스며들게 할 수 있다면은 그게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젠틀몬스터. 아 그래요? 왜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몬스터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뭔가 쿨하고 뭔가 새로운 건 우리가 다 해 라는 이미지 소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를 팔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신사라든지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가 특히 무신사 같은 경우는 리브랜딩을 한 느낌이 들거든요. 기존에 그냥 패션 플랫폼에서 패션을 그쵸. 뭔가 리딩하는 포지션으로 성적으로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대중들에게 뭔가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면은 그거를 과감하게 바꾸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뭔가 그게 설득력 있게 대중들이 다가온다면 그게 바로 이제 좋은 커뮤니케이션 아닐까.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혁신적이고 막 엄청 멋있는 디자인이 이렇게
시안으로 올라가면 이제 위에서 전혀 다른 이미지로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유연한 조직과 이제 유연한 사고는 정말 이제 어쨌든 기업이 조금 규모가 작고 진짜 조직 자체가 유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앞으로 이제 직무적으로 본인이 성장시키고자 하는 부분과 그 분야에서 어떻게 본인을 발전시키고 싶은지. 성장시키고 싶은 분야는 굳이 제가 딱 하나를 꼽으면은 아무래도 데이터 관련 역량 가장 디벨롭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KPI를 설정하고 싶어도 이게 제가 맞는 KPI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진짜 많거든요. 데이터는 뭔가 많은데 제가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순간에 뭔가 아쉬운 순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데이터 관련 역량을 좀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데이터가 홍보나 아까 인사직무에 거의 이제 많이 안 쓰인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 쓰인다기보다 못 쓰는 거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로 넘어가면 이게 무궁무진하다고 또 연결지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광고 채널이나 이런 것들 운영을 홍보나 커뮤니케이션에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지 못하면 사실 홍보 쪽에서도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데이터가 안 쓰이는 곳은 이제 없다. 다만 이제 이걸 얼마나 그 개인의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영역에서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잘 쓸 수 있는지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에 욕심을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홍보직으로 준비를 할 때 어떤 역량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앞에 스텝이 하나도 안 끝났는데 대체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왜 그걸 걱정하고 있는지